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서울의 자치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전담 조직을 조성하고요. 또 추진단을 꾸리는 등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자치구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이용하실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답답한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진단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어느덧 2월 말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봄 기운을 향해서 이 날씨도 풀린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이사철을 맞이해서 조금씩은 분주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서울 전역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면서 움츠러들었었던 매수 심리도 어느 정도는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와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매수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아파트 갭 투자와 또 재개발 투자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봄이 날씨가 풀리듯이 이 부동산 시장도 확실하게 풀리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이런 봄과 함께 좋은 투자도 같이 맞이하는 이런 때가 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시기를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투자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시간 잘 활용하셔서 저와 함께 앞으로 이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2월과 3월은 원래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좀 많이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시기인데요. 자, 과연 올해도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보일 수 있을지, 매수 심리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고민 02-2638-3971번으로 받고 있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자,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현재 아파트 한 채하고 빌라 한 채 보유 중이고요. 네,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네. 여유자금으로 합정동과 용답동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 중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다주택자이신데 지금 한 채 더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예, 투자 예. 목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합정동과 용답동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자, 과연 네. 어떤 지역이 조금 더 이 미래 가치가 높을지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재개발 관련한 상담을 좀 하려면 주소를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합정동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예, 합정동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431-26번지요. 합정동 431-26번지. 26번지. 예. 여기 있는 게 다세대 빌라를 사시려는 생각이신 거죠? 예, 예, 빌라입니다. 예, 좋습니다.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신축입니다. 신축을 분양받으시는 건가요? 예, 예. 혹시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요? 분양가는 5억 5천 정도 됩니다. 5억 5천, 투룸이겠네요. 예, 투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전반적인 서울시 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네. 이제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지난 2019년도부터 여태까지 계속 사업 추진이 더뎌 왔었던 여러 지역들을 위해서 새로운 재개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사업도 있고 또 도심복합사업, 역세권 시프트, 모아주택 다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네. 자, 이 사업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저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들 다세대 빌라촌이라고 얘기하는 동네를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통합으로 묶어가지고 뭔가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층수를 더 높게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한 경우는 용도 지역을 종상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적률이라도 하다못해 한 120% 더 지을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한 평이라는 땅에 대해서 한 2평 정도를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으면 이런 사업들 덕분에 2평이 아니라 3평을 위로 더 올릴 수가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추진 안 했었던 많은 지역들이 이제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동의서 걷고 우리도 후보지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움직임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 사업들이 모든 지역을 다 너네 마음대로 개발해라라고 납두지는 않아요. 첫 번째로 어느 정도의 요건은 충족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려면 제일 먼저 뭘부터 봅니까? 노후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예. 동네가 얼마나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지를 봐야 될 건데 그 기준은 이제 사업의 종류마다 다 달라요. 근데 가장 완화된 모아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체 건물 수의 한 대충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으로 가려면 50% 정도의 노후도만 있어도 진행을 할 수가 네. 있고요. 조금 더 강화한 재개발이라는 사업을 봤을 때도 한 3분의 2 정도, 67% 정도의 노후도만 충족을 하면 일단은 흘러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노후도만 충족됐으면 모든 지역이 제대로 동의가 나올까? 이 부분을 이제부터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네. 앞서 설명드렸었던 그런 사업들이 뭐냐면 사업성 안 나오면 끌어올려주고 동의율이 조금 저조하면 동의 요건을 좀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앞으로의 서울시 재개발의 흘러갈 방향성은 동의가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잘 나오느냐가 제가 봤을 땐 핵심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동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소유주들이 이 구역 안에 많이 존재를 하셔야 되냐면 다세대 빌라를 노후된 다세대 빌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단독 혹은 다가구 혹은 근린생활시설 통건물 혹은 상가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재개발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세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보통은 반대쪽으로 많이 기울고요. 네. 다세대 지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찬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매입하시기 희망하시는 이쪽 합정동 앞에 있는 이 지역을 봤을 때 대충 도로계라던가 이것저것 봤을 때 이만큼의 큰 권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가기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 동네는. 조금은 구역계를 좁게 봐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좁게 봤을 때 우리가 흔히들 모아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가로정비 사업의 개념으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기를 조금 넓게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후도가 충족이 됐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네. 그러면 노후도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들이 대부분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다세대로 쪼개기가 된 상태에서 노후도가 찼는지 아니면 단독주택인 상태에서 노후도가 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약에 단독주택으로서 노후도가 찼는데 이 단독주택의 땅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50평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단독을 사가지고 다세대로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후보지 선정되기 직전까지 계속 쪼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의서 걷는다 그러면 이분들은 반대하면서 어떻게 하냐. 땅을 매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혹은 네. 본인께서 직접 신축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틀을 잡아놨었던 노후도 또 동의 요건 이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요 구역만 간단하게 봤을 때 단독 네. 위주로 해서 노후도가 충족된 물건들이거든요. 혹은 예, 이쪽 예. 대로변 같은 경우는 다 근생 통건물로 노후도가 찬 데들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단순히 외형으로 봐가지고 재개발할 만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거는 안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리자면 네. 요새 신축을 지을 때 들어가는 자재값, 인건비 이런 비용들이요. 2년 전 대비해서 약 한 40에서 50%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연면적 한 120평 되는 다세대 지을 때 공사비가 뭐 평당 한 500 내외 정도 나왔다고 치면 요새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불러버려요. 아, 그러면 당연히 신축을 샀을 때 나는 그만큼의 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럼 투룸짜리가 보통은 전용 9평에 지분으로 따지면 한 4평에서 5평 사이 정도에서 지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신축을 만약에 5억 이상 주고 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분당 가격으로는 꽤나 비쌀 수밖에는 없다. 이건 누군가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분이 너무나 과도하게 특히나 네. 건설 원가에 너무 크게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 여기가 통으로 묶어서 갈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네. 간다고 치면 좀 작은 구역계로 가야 될 텐데 그 구역계 내부적으로도 단독 근생 위주의 노후도다. 이런 식으로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용답동도 보셨다 그랬죠. 네. 용답동은 어느 쪽 용답동인가? 지금 2구역 추진하고 있는 쪽인가요? 네, 이 구역입니다. 용답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네.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네. 용답동을 시청자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때요? 용답역하고 답심역하고 가까워서 예. 역세권 시프트 예. 진행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역세권 시프트 할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동의서는 열심히 걷고 있죠. 예, 예.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동의서 거두면서 동시에 신축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요 용답동 2구역 지금 추진하는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예. 요 단독주택들이 최근 2년, 3년 안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요거 보시면 다 단독 다가구들 거래된 실거래가거든요. 그러면 네. 요 동네도 한번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노후도가 찼는지 보면 무지하게 노후됐죠. 네. 근데 요 개별 단독주택들 땅 면적들이 굉장히 작아요. 여기는 아, 다 30평대, 40평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요 땅 한 필지만 사가지고는 다세대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2필지 사가지고 합필해가지고 한 동 올리면 되겠네? 이런 계산도 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요 동네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 서울에 있는 땅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요새도 한 네. 2천만 원대 초중반이면 다 살걸요? 평당? 아,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추진에 대한 어떤 뭐 그 경과가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셀링 포인트가 나와요. 분양을 할 때. 네. 그래서 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빨리 추진해가지고 구해서 여기를 그 본구역 지정 전에 행위 제한 구역으로 일단 묶어줘야 돼요. 아, 보통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역세권 네. 시프트라고 하는 것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역 네. 반경 350m까지를 딱 묶어가지고 종상향을 시켜가지고 고밀 개발을 뭐 준주거에다가 500%까지 고밀 개발 가능하게끔 해주는데 네.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고밀 개발이 되면 일단은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께서 뭔가 좀 내 불리함을 매도해서 빨리 털어버리기 전에 행위제한구역으로 구나 이렇게 묶어줘버려야 여기가 본 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직 안 묶였거든요. 행위제한구역으로. 예, 예. 아직 안 먹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감은 좀 있지만 네. 어찌됐건 저는 서울시 괜찮은 동네에서 이런 시청자님의 마인드대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네. 남들이 다 관심이 있어 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지역에 가서 뭐 신축을 비싼 값을 주고서 산다거나 이런 네. 것은 조금 조심하면서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신축이 입주권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네.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만 내가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뭐 분양한 그쵸, 거를.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분가의 프리미엄을 많이 붙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가 최근 들어서 뭐 아파트라 그래서 공사비 안 올랐겠습니까? 다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또 네. 분양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미 웃돈 주고 샀으면 이 프리미엄이 조정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예정지 중에서 피 안 붙은 물건 위주로 물건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요새 들어서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 느끼신 집주인들이 매물을 진짜로 막 저렴하게 내놓는 지역들 많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 잘 찾아보면요. 서초, 강남, 송파에서도 갭 투자 금액 1억 내외 가지고 할 수 있는 동네들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는데 실제로 찾아보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비싼 동네에다가 그런 형태에 네. 묻어두는 형태 투자하시는 예. 거는 찬성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드려도 될까요? 아,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짧게만 할게요. 네. 그 취득세 중과받고 적당한 시기에 매도하는 게 나은지 예. 아니면 주임사 등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고 10년 보유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 취득세 중과가 발표는 됐어요. 예. 예. 아직까지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소급해서 적용해준다고 하니까 예. 예. 중과 부분은 이제 토해내게끔 이제 환급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통과만 된다면. 그쵸. 예. 근데 예. 또 임대사업자에서 안 바뀌었느냐?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바뀌었어요. 기존에 아파트 등록 못했는데 이것도 등록하게 해줬고요. 조금 그쵸. 있으면 이 사업자에 대한 혜택 더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묻어두는 투자할 때는 최소 10년 가량은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 10년 동안 세법 변화가 어떨지 저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하시던지요. 지금 네. 같은 분위기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안 갈 거다라고는 저는 확신을 해요. 당분간은.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네. 어느 방향이든지 투자하는 전략으로만 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아,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방향도 신축을 매입했을 때는 취등록세가 85%까지 감면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쫓아가면서 신축만 쫓아다닐 필요는 또 없다고 보는 거죠. 양쪽 다 이제 부양책 쪽으로 성격이 기울 거니까. 네. 그래서 가격에다가 더 초점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뭐 그만큼 확률도 높고 또 진행 속도도 빠를 수는 있겠지만요.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버린 상태에서는 또 많은 차익을 보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지 중에서 이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매물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발품을 좀 꼼꼼하게 팔아보셔서 적당한 매물 잘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지방에 지금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우리 자녀가 한 2년 뒤에 서울에 거주할 예정인데요. 강남 3구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미리 좀 갭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니면 마포나 용산은 어떤지 어느 지역이 조금 더 그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용산구, 마포구 그리고 강남 3구까지 굉장히 좀 넓게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재건축 네. 아파트 보고 계신다고요. 네, 실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주택을 네. 매도하는 상황이라면 한 16억 정도? 그러시군요. 자, 강남 3구, 마포구, 용산구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어느 아파트인지 보신 매물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50대이기 때문에 네. 길게 가져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잠실 주공이나 아니면 어디죠? 정확히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 네. 미성 진주?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서 네, 다 정확히는 알겠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상황을 좀 조금 요약을 좀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 본인께서 다주택자라고 하신 거죠? 네, 2주택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로 매입하시려는 거는 아드님께서 명의로 매입을 하시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2주택을 다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고, 네, 서울에다가 갭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 2년 뒤쯤 예. 한 실거주도 가능하거든요.
당장에는 아니고 한 2년쯤 네, 전 한 후에. 2년 뒤 정도. 네, 그럼 일단 선행돼야 될 조건이 매도가 먼저 되셔야겠네요. 네, 네. 만약에 청주 어디시죠? 지역은? 아, 산남동이에요. 그쪽 동네에서 만약에 매도가 된다고 치면 네, 이번 이사철을 좀 기회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서울로 진입을 하시려면. 최근 서울도 움직임이 어떻냐면요. 1월 말부터 이제 매수에 대한 조금씩의 움직임이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2월 들어오면서 거래가 좀 붙었거든요. 다만 이제 매물이 호가는 뛰는데 실거래가 확 튀면서 거래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언제까지 이어질까 봤을 때 요 이사철 지나버리면 또 매수 심리 좀 움츠러들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시면 조금 또 가을 이사철까지 기다리셔야 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요. 시청자님께서 재건축을 원하시는 거는 굳이 요거를 뭐 꼭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투자했을 때의 이익이 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투자로서의 목적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가격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떨어지다가 언젠간 또 바닥으로 가겠죠. 그럼 바닥 이후에는 또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겠죠. 네. 자, 그럼 요 시점을 딱 잘라놨을 때 올라갈 때 뭐부터 올라갈까? 재건축이 먼저 튀어 올라갈까? 아니면 다른 아파트가 튀어 올라갈까요? 일반 아파트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그냥 계속 저기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네네. 재건축은 전세가 아무래도 네. 금액이 굉장히 낮으니까 네네. 그만큼 금액이 네.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현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은 너무 무거워요. 네.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무겁고 특히나 강남권 재건축들은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매입가 그 전체 통 금액조차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반응이 느리고 올라가게 됐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액수로는 꽤나 큰 돈을 얻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투입 금액 대비해서의 수익률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워낙에 투입 금액이 크니까. 네. 그럼 만약에 시청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요. 네. 저는 두 채로 강남권에다가 아파트 사는 방향도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강남권이요? 강남권에다가요. 거기가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아니요, 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지금 강남권 중에서도 대단지의 아주 핵심 지역들, 예를 들어서 뭐 도곡동 일대, 아니면 개포동 일대, 이런 지역들의 20평대 아파트 값들이 한 16, 17억 정도 지금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3룸짜리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2룸짜리도 있기는 한데 3룸짜리가 뭐 한 17억, 18억대 이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물건들 전세가가 물론 지금은 좀 떨어지는 추세긴 한데 한 8, 9억대는 최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물건들 투자하게 되면 만약에 집값이 한 1, 2억 더 떨어졌어. 그러면 네. 그런 물건 두 채도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조금 시야 넓혀서 예를 들어 뭐 잠실이다. 잠실에 뭐 1단지, 2단지 같은 대형 단지들이다. 그러면 네. 그런 아파트들 20평대 싸게 나오는 매물들 전세 끼고 잡으면 두 채 가능해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좀 더 네네. 시야 넓혀서 과천이다. 과천도 좋은 동네잖아요. 네네. 과천도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한 35% 이상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20평대 아파트가 뭐 10억대 초반 이렇게까지 거래가 돼버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이면 한 네. 채에다가 묻어두기에는 좀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올라붙어서 재건축이 내 예상한 흐름대로 딱 마무리가 돼줘서 그 시기 맞춰서 아드님이 들어가서 입주하면 참 좋은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참 사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 뜻- 그래서 예, 대표님 저기 잠실주공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잠실주공 5단지를 조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진행이요. 네네. 빨리 되다가도 또 어떠한 이유로 멈출지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둔촌주공 아파트 건물 올리다가 멈춰버렸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같은 네. 상황에서는 이 재건축은 건축 사업이고요. 네. 모든 나라들에서 지금 건설 사업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지금 뭐 2주 전 단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00% 언제까지 완료가 될 거다.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면 저는 쪼개서 강남권 일대에 두 채 정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쪼개서 강남권으로 하는 게 네. 낫다 듣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재건축 쪽이 아니고 그럼요. 네. 지금 뭐 빌라나 그쪽을 얘기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아파트로서 지금 가시기 원하시니까 제가 네. 일부러 아파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었던 아파트들 다 있잖아요. 뭐 도곡동, 개포동, 역삼동 일대 강남권 있죠. 또 네. 잠실 쪽에 있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파크리오 다 잠실권 한강변 아파트죠. 네. 거기다가 뭐 과천이라던가 조금 더 넓혀서 서초구 일대 전체 훑으면요. 네. 6, 7억, 7, 8억 가지고 20평대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꽤 생길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걸 두 채를 만약에 투자를 했다. 한 채는 나중 네. 가가지고 거주용으로 하고 한 채는 투자용으로 올라가면 파는 개념으로 했다. 그러면 네. 오히려 재건축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걸요. 그러면은 재건축 단지 말고 일반 네. 주택을 그냥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무거우니까 재건축은 지금은 아, 당장에 이 무거운 게 움직일 만한 시기는 아니고요. 조금 네. 가벼운 방향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강남 쪽에 네. 재건축 단지 할 게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래서 재건축할 그쪽을 단지가 가셨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강남권에. 아, 그래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기는 하는데 네네. 큰 덩어리 있는 재건축들만 보면요. 압구정 남았고요. 대치동 일대 네. 남았고요. 잠실에 조금 남았고요. 잠실 저기 종합운동장 쪽, 저 올림픽 선수촌 쪽, 요 정도가 끝이에요. 이거 말고 재건축으로서 사업성 나오는데 서초구에 조금 단지로 남아있는 방배동, 임관 같은 데들, 미도 같은 데들, 요런 데들이 이제 강남권 재건축들이고 또 한 덩어리가 어딨냐면 목동, 신시가지, 영등포, 여의도, 이촌동, 마포, 시영 같은 데들, 요런 데들 남아있고요. 강북권역으로 가면 저 월계동 일대, 요런 정도 남아있어요. 그거 이상으로는 사업성 나오는데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 투자 금액이 그 지역성 대비해서는 지금 너무 세다라는 게 제 의견인 거죠. 네네. 전세가 뭐 기껏해야 4억대, 뭐 3억대 이렇게 가는데 매매 금액은 뭐 20억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네네. 너무 무겁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에 접근하기에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두 개를 그 한꺼번에 지역- 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네. 일단 가벼운 쪽으로 먼저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현명해 보인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쪽으로 해서 다시 네.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오셔가지고 좀 네네. 자세하게 말씀 나누시죠. 아니면 청약은 좀 어떨까요? 청약은 또 청약 다른 이런 문제인데 제가 다음 네네. 상담자분 또 있으니까 아, 그건 아, 한번 네,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랑 말씀 나누시죠. 네네. 그러면 저기 뭐 네. 날짜 다시 잡아가지고 네네. 면담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건축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 시청자분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 두 채 정도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전화 한 통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융자를 조금 내갖고요. 둔촌주공 무주택자인데 준통주공 5단지 매수해도 될까요? 투자 가치도 조금 생각하고 거주도 하려고요. 자, 지금 매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강서구 등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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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지. 강서구 등촌 주공 5단지 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네, 거주 겸 투자. 실거주도 하시면서 네, 향후에 좀 네, 가격이 오를 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전망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무주택자신가요? 네, 네. 지금도 강서구 쪽에서 거주하시죠? 아니, 목동이요. 목동이요? 예. 등촌주공 5단지를 딱 집으신 이유는 있으세요, 별도로? 아니, 가양 그 2단지 같은 데도 막 봤는데요. 너무 작아서. 네. 좀 그래서 그래도 그쵸. 등촌주공 5단지는 25평 그래도 그냥 방세게 살만하더라고요. 다른 네. 데들은 막 14평, 17평 다 이렇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임대주택도 많고요. 네. 뭔가 내가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에는 사이즈가 안 맞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랑 똑같이 일맥상통하냐면요. 네. 면적이 작다는 얘기는 작은 지분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리모델링이건 재건축이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작은 지분 가지신 모든 분들한테 한 채씩 다 조합원 물량으로 분양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의 사업으로서의 사업성은 좋지는 않겠죠. 네. 그게 이 동네의 특징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예요?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일대 또 창동 이런 데들 특징들이 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는 순수하게 그냥 오래되면서 내가 고쳐서 살면서 쓰는 그런 아파트, 거주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그렇다 그래서 뭐 가격이 안 오르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에서 괜찮은 역세권, 강남, 여의도 어디든 출퇴근할 수 있는 역세권 중에서 이만큼 가격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가벼워요, 물건 자체가. 네. 쉽게 가격이 툭 튀어오를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처럼 분위기 많이 안 좋아져 버리면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가격이 한 번에 푹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기예요. 시기. 언제 사야 네. 되냐. 네. 근데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그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 저는 이제 몇 년도 몇 월에 사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정도 가격선이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이게 완전히 그거보다 확 빠질 일은 없겠다는 생각하는 가격대 선이 있어요. 네. 그 선이 한 2018년도 정도 가격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매물 얼마짜리 보고 오셨어요? 6억대 중반이요. 6억 5천. 6억 중반. 최근에 이루어진 실거래 정도 수준이네요. 그 정도 매물이면. 네. 그러면 6억대 중반이 언제 찍었던 가격대냐 봤더니 2018년도 한 말쯤에도 그 가격에 거래가 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금액이면 좀 더 빠질 수는 있어도 크게 손해 볼 일은 없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아, 즉 지금 그 가격대면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대출 네. 너무 많이 끼지만 않으셔도 된다면 매수하셔도 될 만한 가격대다라고는 봐요. 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혹시요, 네. 저 고촌에 다시요. 못 들었어요. 고촌네요. 김포고촌? 예, 예. 예. 무슨 채슬 뭐 그 2단지인가 그게 예. 새 아파트라서 거기를 갈까 네. 하다가 너무 멀어서. 자, 비슷한 금액으로 보다가 저기 외곽에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를 보신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가격적으로는 큰 편차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네, 네. 아. 지금도 그 비슷한 금액으로 형성돼 있겠지만 앞으로도 비슷할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강서구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어요. 아, 네. 어쨌든 입지라고 하는 가치만큼 더 큰 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 김포 고촌 일대가 사실은 네. 주변에 앞으로 분양해야 될 물량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특히나 신도시를 거의 3개 가까이 끼고 있거든요. 대장, 네. 계양, 위에 창릉까지 하면. 네. 근데 그쪽 일대 분양가가 얼마가냐면 30평대 기준에서 4억 후반대 정도? 네.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고촌의 30평대가 만약에 6억대다. 제가 봤을 때는 우위를 고촌이 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정리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등촌주공 5단지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지금 현재 수지벽산 3단지 23평 거주하고 있고요. 네. 이 아파트를 이제 매도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월세를 거주하면서 한 6억 정도 갭 투자로 아파트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매수할 지역이 좀 고민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집은 이제 매도하시고 여유 자금이 그럼 6억 원 정도 생기니까 이걸로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곳들 보고 계세요? 지금 판교 지역 보고 있는데요. 네. 보뜰마을 3단지 아파트 보고 있고, 판교 어디라고 하셨죠? 보뜰마을 3단지요.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행당동, 금호동 쪽에 네, 아파트들 뭐 두산 위브나 신금호 파크자이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같이 투자 가치를 봤을 때 판교나 서울이나 어디가 더 좋을지가 좀 고민돼서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직 매도가 된 상태는 아니시죠?
네. 그러면 이번 이사철에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획대로 흘러가게 하시려면 지금 이사철이 사실은 이제 4월 뭐 초까지 이어진다 치더라도 네. 그렇게까지 수요가 몰리는 상태에서 이사철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주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꼭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금매 가격 선에서만 거래가 많이 돼요. 네. 그렇다고 뭐 거래가 예전처럼 뭐 한 달에 5, 6천 건씩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1월 달에 많이 돼봤자 한 1,100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뭐 연말 뭐 그전 가을 요 기간 동안에 워낙에 거래가 없었으니까 거래가 요즘 들어서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적인 수치로는 아직도 낮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에 정리하시고 이사 계획하시는 분은 좀 급하게 그 가격에 이번 이사철엔 정리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를 살까에 대한 문제겠죠. 하나는 판교 보뜰마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여기는 몇 단지라 그러셨죠? 보뜰마을? 3단지요. 3단지 휴먼시야. 네. 여기도 20평대 보신 거죠. 네네. 최근 거래가는 한 9억 5천까지 거래는 됐는데 이 가격에 매물 나오던가요? 아니요. 지금 안 나오죠. 11억. 네. 그렇죠. 대부분 지역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11억대는 거래가 또 안 돼요. 정말로 작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중에서 한 가구 정도만 아주 상황이 급하지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급하신 분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이제 아주 급매로 물건을 던져버리는 건데 그게 딱 거래되니까 그 가격 이상 원래는 그 11억대였단 말이에요. 물건 자체가. 근데 그 가격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매수인들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매도인들은 아주 급하신 분 나오기 전까지는 또 버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매도를 이번 이사철 안까지 정리하시는 방향.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을 고르자면 저는 이게 큰 편차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기 답심리 쪽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횡당동하고 횡당동. 금호동. 횡당동 그쪽도 휴먼시 아닌가요? 아니요. 횡당동 네. 보는 곳은 두산 이브. 두산 위브. 네. 거기도 20평대 보시는 건가요? 네. 거기는 금액대 얼마 정도 불러요?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비슷할 11억 거예요. 정도. 네. 얘네 두 개가 특징은 좀 달라도 하나는 서울에서 교통 괜찮은 입지고요. 하나는 주요 업무 지역 속에서 신도시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선으로도 앞으로도 비슷하게 흘러갈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필요도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어린 자녀분이 있으시다거나 이러면 저는 오히려 판교 쪽이 나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거주 환경 자체가 신도시가 아이 키우시기엔 더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없다고 하면 네. 서울이 나을까요? 만약 직장 서울이면 저는 서울에 살아 그러죠. 아. 다만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앞으로 또다시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그건 알고서 이제 접근하셔라.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 그러면 네. 혹시 그 판교 중에서도 동판교, 서판교가 좀 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서판교 쪽에도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판교 안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지.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동판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서판교는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동네예요. 자연환경 좋죠. 안에 골프 연습장이 있죠. 또 뭐 지금이야 지하철은 없지만 앞으로 또 저기 어디예요? 저 인덕원 쪽하고 또 연결이 될 거죠. 이런 네. 이슈들이 있어서 자연 속에 파묻히면서 뭔가 서울하고의 접근성도 굉장히 괜찮은 일종의 타운하우스의 개념으로 그쪽 동네를 많이 선호들 하세요. 네.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선호하시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장 다녀야 되고 바쁘게 업무와의 연계성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동판교를 선호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동판교가 뭐 교육 이런 여건들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으니까. 가격적으로도 동판교가 조금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택하신다고 하면 판교를 저는 동판교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어쨌든 투자 가치로는 가격선을 비슷하게 갈 건데 예. 그냥 필요도에 따라서 네네. 직장이나 아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해드릴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신 서울이나 판교 모두 투자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시청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판교 쪽을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동판교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한 여러분의 고민 상담들 함께 나누어 봤고요. 자,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 짚어봐야 될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뭐 큰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사철을 맞이를 했죠. 그래서 앞서 상담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거주지 이동이라던가 혹은 투자, 새로운 매수 개념으로 상담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뭐 거래가 늘고 있고 가격이 호가 위주로 좀 뛰고 있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현황을 가지고 와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 최근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매매 거래량에 대한 추이를 제가 쭉 뽑아왔는데요. 근 한 10년가량의 평균 수치로 한번 봤을 때 이사철과 비이사철, 비수기를 다 포함했을 때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만 실거래되는 매매 거래는 5천에서 6천 건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매수세가 몰렸었던 코로나 직후 이런 시기는 뭐 15,000건대 이상까지도 한 달 만에 거래가 되고는 했었죠. 이런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에 이르는 요 시기 동안에는 거래가 1,000건도 채 되지가 않았어요. 1,000건 미만. 심한 달에는 뭐 400건, 300건 이런 식으로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수십만 채의 아파트 중에서 한 달 동안에 300~400개 거래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완전히 개점 휴업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이. 그런데 이번 이사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온기가 돌기 시작을 했는데 약 1,100여 건 정도가 실거래가 됐습니다. 1,400여 건 정도네요. 1,400여 건 정도 실거래가 됐는데 그 이전에 뭐 300~400에서 500~600건만 비교를 해놨을 때는 상당히 큰 수치로 올라왔죠. 이 실거래가. 하지만 여태까지의 평균 수치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한 1/3 밖에는 못 미치는 거래량이다. 이걸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만 보고서 섣불리 이 시장에 뭐 높은 호가를 덥석 접근을 하시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요. 하락세가 지난달에는 2%대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낙폭을 조금 줄여서 한 1% 초반대 정도의 하락폭으로 변환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이 거래와 비교한 매매가의 수치가 여태까지 경착륙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연착륙의 형태로 방향을 어디로 튀게 될지를 결정은 아직 안 나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철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 그 방향성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4월 달 정도 되면 이게 만약에 위로 확 튀어버리려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당히 높은 호가를 누군가가 계속 꾸준하게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화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고 급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가 수준의 거래가 한 건 한 건 이제 점으로 찍히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로 확 튀는 방향보다는 횡보라던가 혹은 아래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라던가 강남권에서는 대단지 위주로 한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뭐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의 투자겠죠. 아무래도 이 거래가 늘었다고 하는 부분들 투자 위주의 거래가 좀 늘어났고요. 급급매 수준에서 호가가 이제 점프를 어느 정도는 한 상태다. 그래서 아마 시장 현황 돌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동네 이제 중개업소라던가 가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가격보다 거의 1억 이상씩 가격을 뛰어넘는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철 기회를 매도 시기로 삼으시려는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서 남들이 호가 올린다 그래서 나도 확 높여가지고 뭐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매도되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 빠르게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급급매 수준에서 내놔야지만 거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실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월세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많은 전세 수요들이 월세 위주로 많이 기울었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전세자금 대출 60에서 80%를 받아서 여태까지는 이자를 많이 내봤자 2% 한 중반대 정도 냈었는데 이 이자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같은
단지의 같은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월세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해 보이는 그런 현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2가지 정도의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기우는 그런 현상이 조금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전세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특히나 강남권 위주의 전세 하락이 굉장히 도드라지는데요. 강남권이 이제 앞으로 예정된 전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입주 물량을 소화시키려면 앞으로도 전세가가 조금은 더 휘청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30%에서 40%, 좀 심한 단지는 50%까지도 전세가 확 깎인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좀 심한 지역들이 개포동이라던가 혹은 뭐 과천 일대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월세에 접근하는 것보다 전세가 오히려 더 싸다. 이 이유가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니까 당연히 월세를 높이겠죠. 제가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전세가 소멸할 수 없는 이유인데, 이 자본주의 현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요, 당연히 그 서비스건 재화의 가격이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세가 올라갈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이제 소형 주택들이 있죠. 원룸이라던가 작은 뭐 12평 남짓의 투룸들, 이런 주택들의 월세까지도 너무 급하게 뛰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원하는 타겟하고 있는 가격선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의 형태로 앞으로 조금은 더 몇 달이건 혹은 올 말까지건 이 기간이 반복되면서 가격적으로 조금 더 얌전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미루어 보건대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대가 지금도 물론 이 가격대에서 한 건, 두 건 거래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18년도 혹은 2017년도 말 가격까지 가격 호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해도 되는 금액대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탐색하는 시야를 넓히실 기회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방향은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지역, 좋은 지역 위주로 있는 재개발 예정지들 절대 관심 끄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내년이 벌써 총선입니다. 총선 다가오면 새로운 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 무지하게 많이 할 거고요. 또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후보지 선정만 잘 돼주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알아서 굴러가게 될 지역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아파트 시장과 재개발 예정지 시장 관심 절대 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의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예, 세미나는 제가 매주 화요일, 내일도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미리 전화 예약을 해주신 분들과 제가 만나 뵙고 상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방향성,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분석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상담하면서도 주의 드렸던 것처럼 가격적으로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를 굉장히 수지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예정지 투자다. 이렇게 한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재개발 예정지 투자,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기회가 언제 올지, 이런 부분들은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전화로 예약해 주시고요. 02-2638-3971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